사람은 매 순간 내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옷을 고를 때도,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심지어 언제 일어날지까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야 움직이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한 자리, 여기서 손절하면 되겠다 생각한 자리, 추세에 맞게 진입한 자리,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마이너스 20%, 30% 깨지는 게 일상이고 꾸준한 수익은 남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한두 번이면 운이 없었다고 넘기겠는데 매번 비슷한 자리에서 똑같이 깨지는 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엔 분명 어떤 패턴이 있다는 뜻이고 그 패턴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편이 아닌 거겠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사실 시장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차트를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열심히 공부해도 매번 손실이 나는 걸까요? 답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에 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분석하는 동안 세력은 그 차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력의 시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절당하는 이유. 두 번째, 그 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방법.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전략의 구체적인 진입 조건과 청산 조건까지 실제 차트와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절당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 내용이 의미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트레이더들이 전고점이나 전저점 같이 누구나 볼 법한 자리에 손절을 걸어서 그 손절 주문들이 산처럼 쌓인 걸 말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 산 모양일까요? 다들 비슷한 해석으로 손절을 걸긴 하지만 정확히 같은 가격에 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모두가 비슷하게 보는 저항선이 있다면 바로 위에 손절을 거는 사람이 제일 많고 위로 갈수록 손절을 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항선 바로 위가 제일 두껍고 위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책이나 유튜브 강의에서 배운 대로 전고점 위에 손절을 두고 전저점 아래에 손절을 두고 추세선을 연장해서 손절을 두니까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주문은 한 가격대에 산처럼 쌓이는 거죠. 그 산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손절이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는 행위인 건 맞지만 핵심은 손절이 체결되는 순간 시장가 반대 주문이 자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롱 포지션 손절은 곧 시장가 매도가 되고 그게 세력이 공짜로 받아먹는 매수 물량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알고 가시면 이제부터 세력이 하는 행동이 전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세력이 이 유동성으로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세력이 비트코인 1000개를 사고 싶어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 것 같으신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시장가 매수겠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사버리면 가격이 위로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항상 얼마에 팔겠다고 주문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가격순으로 줄을 서 있거든요. 가장 싸게 파는 사람이 맨 앞에 있고 점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뒤로 쭉 서 있는 거죠. 매수 주문이 들어가면 맨 앞 사람부터 차례대로 거래되는데 한 번에 사버리면 뒤쪽 비싼 사람들의 주문까지 전부 사야 하니까 평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사려고 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되고 평단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세력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까 그 전저점 아래에 산처럼 쌓여있던 손절 주문, 즉 유동성이 모인 자리에 매수 주문을 미리 깔아둡니다. 근데 그 손절 물량은 가격이 그 자리까지 내려와야 터지잖아요. 그래서 세력은 매집에 쓸 돈은 그대로 두고 그중 아주 일부만으로 매도해서 가격을 그 자리까지 내려버립니다. 손절은 곧 시장가 매도라고 했죠. 그렇게 가격이 유동성이 모인 자리에 닿는 순간 깔려있던 손절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세력은 그 쏟아지는 물량을 미리 깔아둔 매수 주문으로 싹 받아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단가도 안 망가지고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수하려는 세력이 매도를 해서 가격을 내리는 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력이 파는 건 가격을 떨어뜨릴 만큼 아주 조금이에요. 특히 거래량이 적을 때를 노리면 적은 돈으로도 크게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세력은 가격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은 아주 적고 그 대가로 대량을 싸게 매집하는 거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인 거죠. 매수할 때는 아래쪽에 쌓인 롱 포지션의 손절을, 매도할 때는 위쪽에 쌓인 숏 포지션의 손절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서 대량으로 거래하는 거죠. 방향만 반대고 메커니즘은 100%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손절이 같은 자리에 몰릴수록 세력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거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차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매매할 때 저항선을 위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매수로 들어갑니다. 돌파는 추세가 이어지는 신호라서 따라가는 게 정석이라고 처음 배웠으니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돌파만 보고 매수로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반대로 가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먹고 있어요. 저항선에 깔려있던 손절들, 따라 들어왔다가 패닉으로 청산하는 물량,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걸 보고 뒤늦게 따라붙는 추격 물량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자리의 물량을 싹 쓸어 담는 이 흐름 전체를 유동성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항선, 지지선, 추세선 같은 자리들을 진입 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책이나 강의에서는 저항선 돌파하면 매수, 지지선 닿으면 매수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들 똑같이 그렇게 배우니까 똑같은 자리에 손절이 몰리고 거기가 세력에게 당하기 딱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걸려들기 쉬운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보더라도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사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손절이 잔뜩 쌓여 있겠구나 라고요. 복잡한 자리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차트를 켰을 때 여기는 다들 의미있게 보겠다 싶은 자리만 직관적으로 찾고 거기서 유동성 수입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유동성 수입이 떴다는 건 세력이 그 자리에서 물량을 챙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세력의 방향으로 따라서 진입해 수익을 내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털어가던 그 함정들이 이제 돈을 버는 진입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정확한 방법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유동성 수입처럼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도 되느냐?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분명 수입이 일어난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냥 돌파인 경우가 있거든요. 유동성 수입과 돌파를 구분하지 못하면 돌파에 잘못 진입해서 그대로 손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력은 저항선 위에 쌓인 손절을 받아먹으려고 가격을 잠깐 끌어올렸다가 받아먹을 물량을 다 챙기고 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다시 하락합니다.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것도 좋은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챙기려는 작업이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저항선 위에 쌓인 손절 물량만 받아먹고 도로 빠지는 게 진짜 유동성 수입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거라면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위로 가는데 이건 진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죠. 문제는 가격이 막 저항선을 돌파한 순간에는 움직임만으로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캔들이 저항선 아래에서 마감되면 일단 진짜 수입일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마감되면 그냥 돌파로 봅니다. 이 한 단계만으로 100%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뚫고 가버리는 뻔한 돌파에 속는 건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정리하면 돌파가 일어난 직후에 가격이 잠깐 되돌아오는 것만 보고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그 캔들이 마감되는 것까지 꼭 확인해야 돌파에 속아 손절 맞는 일 없이 세력을 따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예시를 통해 세력이 어떤 원리로 함정을 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함정을 거꾸로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미리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오늘 보여드릴 건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매매도 아니고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도 아니에요. 철저히 세력이 지금 어디서 사고 파는지 그 흔적만 보고 같은 자리에 올라타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1시간 봉이든 5분 봉이든 타임프레임을 안 가리고 똑같이 작동해요. 다만 오늘은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5분 봉 단타 매매 기준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세력의 유동성 수입 직후에 차트에는 흔적들이 남는데 그 흔적들로 세력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입할 근거가 되는 거고요. 흔적을 알아보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개념을 외우실 필요 없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뒤에서 이걸 쉽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FVG입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처음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FVG였고 그때 발라지던 진입 근거에 일관성을 잡아준 것도 바로 이 FVG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모든 진입 근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FVG는 보통 3개의 연속된 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캔들의 고점과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이 서로 닿지 않을 때 그 사이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린대로 외우면 전혀 의미가 없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캡, 말 그대로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남겨둔 미처 채우지 못한 공백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진입 신호가 될까요? 시장은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을 다시 채우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은 잠시 후에 그 빈 구간을 채우러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가격이 FVG 구간 안으로 돌아와서 이 구간 안에서 캔들이 마감되는 시점에 상승 FVG면 롱 포지션으로, 하락 FVG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돌림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캔들이 마감될 때 진입하는 이유는 가격이 FVG를 뚫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FVG는 가격이 되돌아올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도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게요. FVG가 유동성 수입 이후 강한 힘이 만든 흔적이라면 그 힘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는 게 바로 두 번째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은 한마디로 세력이 매집한 자리예요. 아까 세력이 한 번에 큰 자금을 매수하면 가격이 확 튀어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력은 강한 움직임을 만들기 전에 작은 물량으로 야금야금 티 안 나게 매집해야 합니다.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직전의 작은 캔들이 바로 세력의 매집 흔적, 즉 오더블럭입니다. 차트에서 찾는 방법은 정말 단순한데요. 몸통이 큰 캔들이 그 직전 캔들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양봉이 직전의 작은 음봉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형태가 나오면 그 음봉이 오더블럭이 되는 거죠. 세력이 그 자리에서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오더블럭은 왜 진입 신호가 될까요? 아까 한꺼번에 큰 물량을 사면 가격이 튀어서 비싸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력은 한 번에 다 못 사고 조금씩 나눠 담는데 한 자리에서 원하는 물량을 다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 채운 물량을 마저 사려고 가격을 다시 그 매집 자리 오더블럭으로 가져와서 추가로 사들인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거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한 번 더 튀어오르고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죠. 꼭 이 한 가지 이유는 아닐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오더블럭에서 가격이 한 번 더 튀어오르는 현상은 자주 일어나니까 그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더블럭만 단독으로 수없이 매매해본 결과 그냥 뚫고 가버리는 경우도 꽤 많았고 단독으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오더블럭과 FVG가 겹쳐지는 박스를 사용했더니 타점의 정확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항상 세트로 같이 봅니다. 자, 이제 FVG랑 오더블럭까지 확인했다면 진입의 근거는 거의 다 찾은 건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전에 지금 가격이 비싼 구간인지 싼 구간인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구분해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도구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입니다. 이걸 보는 방법도 진짜 간단한데요. 차트에서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하나씩 잡고 그 사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이 프리미엄, 아래쪽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은 비싸게 사는 자리, 디스카운트는 싸게 사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원칙은 롱 포지션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즉 절반 아래에서만 진입하고 숏 포지션은 무조건 프리미엄, 즉 절반 위에서만 진입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절반일까요? 차트에서 가격은 통계적으로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이 평균보다 아래인 디스카운트 구간에 있다면 가격이 다시 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디스카운트 구간에 있을 때 롱 포지션으로 진입한다면 자동으로 익절거리는 멀고 손절거리는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싸게 사서 크게 먹고 틀리면 조금만 잃는 구조라 손익비가 좋아지는 거죠.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진입하는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FVG와 오더블럭이 겹친 구간을 진입 근거로 보고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로 진입 자리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제가 몇 년간 매매해보니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건 이 세 가지를 다 겹쳐서 보는 거였거든요.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진입할 자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자리에 진입하는 일도 확 줄어듭니다. 상승 FVG가 오더블럭과 겹쳐지고 그 자리가 디스카운트 구간 안에 있다면 롱 포지션, 하락 FVG가 오더블럭과 겹쳐지고 그 자리가 프리미엄 구간 안에 있다면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은 오더블럭 반대편 끝, 즉 롱으로 잡았으면 오더블럭 저점 아래, 숏으로 잡았으면 오더블럭 고점 위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1:2 이상 나오는 자리에 걸어두면 되고요. 아까 오더블럭은 세력이 매집한 자리라고 했죠? 우리는 세력이 이 자리에서 물량을 마저 매집하면서 가격이 다시 돌아설 거라 믿고 들어간 건데 오더블럭을 떼고 쭉 나가버리면 애초에 세력이 오더블럭에서 매집했다는 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더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 오더블럭을 손절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추가로 이 한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한번 잡은 손절선은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가격이 손절선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라는 헛된 희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게 청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일일이 차트에 박스를 그리면서 찾을 필요 없이 이걸 한 번에 해결해줄 도구가 있거든요. 이 화면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30만원 가까이 주고 샀던 지표인데 실제로 매매할 때 정말 자주 활용했었거든요. 이게 써본 것 중에 유의미한 오더블럭과 FVG를 가장 잘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좀 어지럽기도 하고 실제로 안 쓰는 기능도 많아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기능만 남겨놨어요. 이 세력 지표 하나만 켜놓고 있으셔도 따로 귀찮게 작도하실 필요 없이 바로 차트에서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구간부터 FVG 오더블럭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이 세력 지표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직 감이 덜 잡히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영상에
영상에서 분량상 설명하지 못한 지표 설정부터 구체적인 진입, 청산 규칙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도 같이 전달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드릴 예정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전략이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트코인 차트로 직접 확인해 볼 텐데, 보통 트레이딩 강의 영상에서는 이미 성공한 매매만 골라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전략이 진짜 통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진입하지 않는 자리와 진입했다가 손절이 나온 자리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력 지표를 켜놓은 상태고요. FVG와 오더블럭,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구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먼저 진입하지 않는 자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유동성 수입도 일어났고 상승 FVG도 만들어졌고 오더블럭이랑도 겹쳐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야 할 길목에 큰 저항 구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절 자리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서 막혀버릴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경우는 셋업이 다 맞아도 그냥 미련 없이 넘깁니다. 자리가 다 맞는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표까지 길이 열려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냥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가격이 저항에 막혀서 그대로 내려와 손절이 났을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도 갈 길이 막혀 있으면 패스하는 게 곧 큰 손실을 피하는 길이 됩니다. 이번에는 근거에 맞게 진입했지만 손절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FVG가 오더블럭과 겹치면서 보라색 박스가 만들어졌고 가격은 프리미엄 구간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모든 조건을 만족했으니 손익비 1대2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가격이 이절가까지 가기 전에 손절선을 깨버렸어요. 이건 전략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승률 100%인 전략은 없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적으로 1대2 이상의 손익비를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연속으로 이절이 나왔던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상승하다가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전환되는데, 이때 세력 지표가 FVG와 오더블럭이 겹친 구간을 보라색 박스로 그려줍니다. 가격이 회귀해서 그 박스를 터치한 다음 다시 하락을 시작해요. 게다가 이 박스가 프리미엄 구간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시점에 숏으로 진입합니다. 손절은 오더블럭의 끝에 두고 이절은 손익비 1대2 지점에 걸어두고 지켜볼게요. 가격이 잠깐 횡보하다가 또 한 번 하락, FVG를 만들면서 이절 구간을 정확히 터치해줬네요. 방금 이절했던 그 보라색 박스로 가격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세력이 남아있던 유동성을 흡수하고 다시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숏으로 진입해보겠습니다. 곧바로 크게 하락해서 또 한 번 이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차트에서 장대 음봉 이후 보라색 박스가 만들어졌고 가격이 그 구간만 살짝 건드렸다가 다시 하락하려는 흐름이 보이네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니 다시 한번 숏으로 진입합니다. 가격은 어김없이 원하던 방향으로 하락해주면서 하루 약 9시간 동안 3번 연속 익절을 챙길 수 있었던 매매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서 직접 매매한 구간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전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모두가 의미있게 보는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진입하지 않고 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자리에서만 전략적으로 진입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략을 전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90% 이상의 사람들은 손실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결국 인간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우리는 매 순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판단은 항상 본능이 앞설 때 무너집니다. 1979년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이익보다 2배나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이 가까워지면 정해놓은 손절을 계속 미루게 되고 이절은 반대로 빠르게 챙기려고 하는 거죠. 작은 이익에 큰 손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청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정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되는 매매 원칙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시장에서 어이없게 청산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첫째, 조건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진입은 미련 없이 넘기세요. 시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열립니다. 좋은 자리는 무조건 다시 와요. 그걸 못 참아서 어설픈 자리에 들어갈 때가 손실의 시작입니다. 둘째, 한 번 잡은 손절선은 절대 옮기지 마세요.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흔들면서 내 손절만 빼먹고 가버리는 게 세력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셋째, 손익비 1대2 이하인 자리는 진입하지 마세요. 10번 매매에서 5번 맞고 5번 틀려도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에서만 진입한다면 계좌는 결국 우상향합니다. 트레이딩은 승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리스크 관리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2017년 9월에 코인판에 입문해 운이 좋게 3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었다가 2018년 박상기에 난 이후 수익금이랑 모아놨던 돈까지 전부 다 청산당했습니다. 그 뒤로 3년이란 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인생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미친듯이 연습했어요. 그렇게 2021년 비트겟 대회 1등, 2022년 바이비트 대회 1등을 거치면서 지금은 8년차 전업 트레이더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트레이딩이 본업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키워서 제 매매 전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쓰는 핵심 노하우들을 5단계로 나눠서 강의 형식으로 정리해뒀는데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유료 강의나 그 어떤 것도 돈 받고 팔 생각 같은 건 일절 없고요. 이 강의도 세력 지표와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단 이 강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거나 재판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댓글에 지표 신청 또는 강의 신청을 달아주신 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이 지금까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분들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유용한 인사이트와 전략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할 테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무한이었습니다.